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릴레이라고 하는 것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그림 보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A, B 접점을 동시에 점선으로 표현했죠. 동시에 동작한다. 그래서 이걸 C 접점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얘를 누르게 되면 그렇죠. 얘 열리면서 불이 꺼지고 얘는 또 눌리면서 접점이 이어지면서 불이 켜지고 이런 과정을 지금 이 손 동작으로 인해서 얘가 진행을 했죠. 그렇다면 자, 릴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죠? 여기에 지금 전원이 공급되고 MCCB가 ON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MCCB를 이렇게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B접점이니까 normally closed 닫혀 있는 거죠. 전원이 공급되면서 여기 L2에는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뭔가 A 접점이 하나가 있고 L1 A 접점이니까 이건 normally open 평상시에 열려 있기 때문에 얘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또 여기는 푸시 버튼 있죠. 푸시 버튼 누르는 거 얘랑 다르죠. 얘는 누르는 접점이 아니고 그냥 A 접점. 여기는 B 접점. 여기는 누르는 푸시 버튼 A 접점이죠. 손가락만 지금 그렸습니다. 손가락이 있고요. 아직도 여기에도 지금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여기 이 R이라고 쓴 것이 지금 릴레이 역할을 합니다. 릴레이 여러분들 우리 개주 그러면 릴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개주 릴레이. 응? 릴레이. 뭔가 이어준다는 얘기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우리가 계전기라고 여기에서는 계전기라고 부릅니다. 이 릴레이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릴레이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릴레이가 여자된다.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릴레이에 붙어 있는 여기 보시면 RA, RB라고 써 있죠. 즉 이 릴레이가 있으면 그거에 지금 속해 있는 접점입니다. 속해 있는 R에 있는 A 접점과 릴레이에 있는 B 접점이 얘가 전원이 공급되어서 얘가 여자가 되게 되면 A 접점은 달라붙게 되고 그 속해 있는 B 접점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A 접점은 평상시에 열려 있죠. 걔는 닫게 되고요. 평상시에 붙어 있는 B 접점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릴레이에 속해 있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R에 속해져 있는 A 접점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이 R에 붙어 있는 B 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전원이 인가가 되게 되면 이 릴레이는 여자가 되고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속에 전자석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얘는 붙게 되고요. 얘는 비접점은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즉 연결의 중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릴레이,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 시퀀스를 이해하실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릴레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가 붙게 되면 뭐 바로 불이 들어오거나 꺼지게 하면 되지 왜 릴레이를 쓰게 되느냐? 릴레이를 쓰게 됨으로써 상당히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속에 있는 A 접점, B 접점들을 가지고 얘가 여자 되게 되면서 A 접점을 뭐 여러 개 두는 거죠. 또 B 접점도 여러 개를 둬서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릴레이의 역할입니다. 계전기죠.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서 자 푸시 버튼 A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이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즉 전원이 공급돼서 여자가 됐고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릴레이에 속해 있는 A 접점은 달라붙고 릴레이에 속해 있는 B 접점은 떨어지면서 누르기 전으로 가볼까요? 누르기 전에는 여기에 붙어 있어서 불이 들어오고 얘는 떨어져 있어서 불이 안 들어오고 얘도 여자가 안 돼 있다가 자 누르니까 여자가 돼서 달라붙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라붙으니까 얘가 불이 들어오고 얘가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소등을 하는 거죠. 점등과 소등. 그래서 한번 볼까요? 뗐을 때 역시 눌렀을 때 뗐을 때 눌렀을 때를 아까 C 접점처럼 여기 A 접점과 릴레이를 이용해서 얘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점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릴레이의 개념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여자시킴으로써 여러 개의 릴레이 속에 들어있는 A 접점, B 접점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응용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릴레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자, 다음 이제 나트 회로로 가봅니다. 나트 회로는 입력과 출력이 서로 반대인 상태의 회로, 즉 어떤 입력 A가 주어지면 그때의 출력은 A의 부정 나트로 출력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논리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A가 들어갈 때 그 출력 X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이 X는 그렇다면 어떤 출력이 나오느냐? A의 부정 반대로 출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역시 유접점 회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진리표 A가 들어가면 나오는 X 값을 보니까 아하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이렇게 반대로 출력이 되는 기능을 갖는 회로를 우리가 나트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회로를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릴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는데요. 어떤 이유든 여기 A라고 하는 데서 이 A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현재는 A 접점 열려 있죠. 현재는 0이고요. 그럴 때 이 X에는 아무런 신호가 가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여기 X라고 하는 곳에 여기 X가 또 있고 여기에 지금 B 접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X를 이제 릴레이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무런 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비접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일단 전원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일단 가해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 접점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릴레이도 여자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B 접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인가했다면 이제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로 여기 A가 지금 0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신호가 들어오게 된 상황이죠. 이 X에 의해서. 그러니까 X가 결국 요거 램프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된다면 바로 0과 1의 역할을 하게 된다. 들어오지 않을 때 뭔가 신호가 있게 된다. 그 얘기죠. 또 얘를 이제 그러면 딱 A 접점을 이제 연결시켜 버리면 뭡니까? A를 1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릴레이 X가 여자가 되고 X가 여자 되었다는 건 뭡니까? 아까 B접점이었던 것은 떨어지면서 전원 공급이 안 돼 버리죠. 램프는 꺼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A 접점이 달라붙었다. 즉 1이 된 상황에서의 그때의 출력 자체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나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릴레이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역시 타임 차트는 A가 0이고 1, 0, 1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결과 출력 X는 1, 0, 1, 0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렇게 표현된 차트를 나트 회로의 타임 차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과를 여러분들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X가 없게 되면 즉 이 상태에서 A의 입력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 나트인 회로에서의 X의 타임 차트 모양을 그려라 그러면 여기에 0, 1, 0, 1 이렇게 써주시고요. 0일 땐 얘가 1이 되고 1일 땐 얘가 0이 되고 또 0일 땐 1이 되고 1일 땐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것이 나트 회로의 타임 차트를 그린 거고요. 다음은 자 낸드 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난드 또는 낸드 이렇게 부르죠. 낸드. 그래서 AND 회로와 반대의 기능을 갖는 회로로서 그렇죠. AND의 부정이다. A와 B의 곱으로 표현했죠. 곱의 부정 발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고요. 역시 여기까지의 기호가 우리 AND였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부정의 의미 AND의 부정 AND의 부정 낸드구나 이렇게 논리회로를 그리게 되고요. 또 진리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AND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 AND부터 한번 해볼까요? 00, 01, 10, 11이면 AND였다면 뭡니까? AND였다면 둘 다 1일 때에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A와 B의 AND 회로였을 땐 요거지만 결국 NAND 회로 즉 X가 의미하는 것이 A, B의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의 부정 반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0이면 1이 되고 또 0이면 다 1이 되고 1이면 0이 되고 이렇게 진리값이
진리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타임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A가 의미하는 것은 입력이 00이 들어오고 11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0011인 상황이고요. B도 지금 0101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이 결과값을 보면 얘는 지금 뭐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1입니까? 둘 다 1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 상황은 1이 되죠. 둘 다 1인 상황이 그 시간이 여기잖아요. 요때에만 얘가 0이 되고 나머지 둘 다 1이 아닌 상황에서는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타임 차트를 이해하게 된 거죠. 다음은 노어 회로로 갑니다. 노어 회로. 노어는 아까 NAND가 AND의 부정이었죠. AND의 부정이었다면 노어는 OOR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도 OOR의 부정 이것이 노어 회로가 되고요. 역시 기호로는 OOR가 아까 여기까지가 OOR였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서 출력이 나온다. 이것이 노어 회로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리표도 역시 OOR의 반대가 되겠죠. 자, A와 B의 OOR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써보면 A, B의 지금 입력들이 총 4가지 경우로 봤을 때 자, OOR 회로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에 1이 있으면 다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둘이 보면 여기 1이 있으니까 1, 여기도 1이 있으니까 1, 둘 다 1이 있어도 1, 둘 다 0일 때만 0이 됐던 거죠. 이것이 OOR 회로였고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는 지금 X가 OOR의 부정이 되기 때문에 즉 노어가 되는 거죠. 노어는 즉 0이면 이제 1이 나오는 거고 1이면 0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진리표를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타임 차트를 보면 지금 이 경우를 표현한 거죠. 0011 0011 이렇게 표현한 거죠. 0011 또 이걸 표현해 본 거죠. 지금 0101 010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그림이 없더라도 우리는 둘 다 0일 때에만 그러면 1이 나오고 나머지 상황에선 0이 나오니까 둘 다 0인 상황에서만 1이 나오고 나머지 둘 다 0이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려주면 타임 차트를 완성하게 된 거죠. 자, 노어 회로였습니다. 자, 다음은 exclusive or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or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x o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입력의 상태가 다를 때만 출력이 발생하는 회로다 그 얘기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더하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한 이 형태로 exclusive or를 나타내고요. 다를 때만 출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기호로는 exclusive or 여기 or 자체에다가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얘는 exclusive or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exclusive or를 우리가 알고 있는 and, or, not 이런 걸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and와 or, not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자, 진리표부터 먼저 보게 되면 진리표는 자, exclusive or는 배타적 논리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서로 다를 때에만 출력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같죠? 0입니다. 얘 다르네. 그때 출력 1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도 다르네. 1이 나타나고요. 같네. 얘는 0이 된다. 그래서 다를 때에만 1이 나타나는 회로 exclusive or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일단 진리표고요. 다음은 역시 타임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A 0011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0011 또 B는 0101 그래서 0101 또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그때 X를 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얘는 다를 때에만 얘가 1이니까요. 이쪽에 써볼까요? 0011 얘는 0101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네 둘이 다르고 얘네 둘이 다를 때에만 1을 유지하고 같을 때 0 얘도 같으니까 0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출력을 우리가 타임 차트로 표현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exclusive or 진리표와 타임 차트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간단하게 exclusive or도 표현하지만 이 결과값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결국 A와 B의 부정의 곱 또 A 부정과 B와의 곱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직접 진리값을 집어넣어 보면 그대로 출력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부정 A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B의 부정이 들어가면서 그거에 곱이 되죠. 곱이 되니까 이 기호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A 부정 B.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A에서 나와서 부정 not가 들어가게 되고요. B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그거에 곱이 만들어진 거죠. 그 둘을 다시 한번 합하게 되니까 이 둘을 가져다가 5를 지금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값이 나온다. 아, 이렇게도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5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 B바 플러스 A바 B, 요것이 익스클루시브 5의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부울대수로 갑니다. 부울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와 식, 수 이런 계산과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논리를 연산한 것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배웠던 수 문자에서 0이 아니다가 1이 됩니까? 이것은 논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대수의 개념이죠. 새로운 어떤 연산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이 아니다 이것을 1로 보자 그 얘기죠. 이건 뭐 우리가 디지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1이 아닌 것은 1의 부정, 1이 아니면 얘를 0으로 보자 그 얘기죠. 그리고 0과 0의 합을 하면 걔가 0이 되고요. 또 0과 1을 우리가 합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논리 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1이 되죠. 또 0과 1을 곱하게 되면 논리 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0이 맞죠. 그리고 둘 다 1일 때만 1이니까 1이 맞고요. 또 A라고 하는 논리, A라고 하는 어떤 진리값이 있을 때, 입력이 있을 때 거기에 0이라고 하는 입력이 5가 되게 되면 걔도 A가 나온다는 거죠. 즉 A가 0이어도 어차피 뭐가 됩니까? 0 더하기 0, 5, 0은 0이 되죠. 또 1이 온다고 하더라도 1이 오게 되면 1, 5, 0은 뭡니까? 여기 1이 있으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A가 어떤 입력이 들어가든 그대로 A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A에다가 1을 0을 5를 해준 거죠. A에다가 0을 5를 해주게 되면 A가 나온다 그 얘기죠. 또 A에다가 A를 5를 해주게 되면 역시 A가 나옵니다. 왜? A에다 0을 입력했다고 해보면 0, 0이 되죠. 그래봐야 또 0이 나오잖아요. 0, 5, 0은 0이니까. 그리고 또 A가 1이면 여기도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과 1의 5 연산은 1이 되니까 이래서 1을 입력하면 1이 나오고 0을 입력하면 0이 나오니까 A에다가 A를 5 하게 되면 A가 나온다라고도 역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논리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거 2A라고 해야지. 그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산에서는 이건 A가 아니잖아. 2A지 왜 A가 A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논리 연산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역시 A와 2를 5를 하게 해주면 얘는 0일 때에도 이건 1이 되고요. 1일 때에도 1을 1은 1이니까 A가 무엇이 오더라도 여기에 1과 5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된다 그 얘기죠. 요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역시 A에다가 A의 바를 5를 하게 된다. 그러면 1이 된다? 해볼까요? 자, A가 만약에 입력이 0이 들어가게 되면 A 바는 무조건 1이 되죠. 그 둘을 5를 해주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입니다. 또 A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면 A 바는 0이 되죠. 이걸 역시 5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도 1이 있으니까 이거 1이 나오죠. 그러니까 A가 0이어도 1 나오고 A가 1이어도 1 나오니까 즉 이걸 대신해서 이걸 쓸 때는 요 연산값은 무조건 1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A와 2의 논리 곱 AND죠. 자, 0, 0을 AND 해봐도 뭡니까? 0이 나오죠. 또 1, 2를 AND 해봐도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이 결과값은 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A에다가 0을 5, 이건 곱이죠. AND네요. A와 즉 0을 AND를 해주게 되면 0이어도 0과 0의 AND는 0이고요. 1과 1을 넣어서 1과 0을 또 AND를 해봐도 이건 0이니까 A가 뭐가 오든 입력이 뭐가 오든지 간에 이건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또 이것도 볼까요? A가 0이면 얘는 1이 되니까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AND는 0이 있네요. 그럼 이건 0입니다.
또 a가 1이면 a 반은 0이 되니까 오호 a와 1과 0을 우리가 AND를 하면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이때 a가 어떤 입력이 오더라도 이런 연산은 결과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존의 연산 법칙과는 다른 부울대수의 기본 연산이 된다. 논리의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에도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분배 법칙은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3 곱하기 2 더하기 5 이걸 계산할 때 괄호니까 먼저 계산해서 3 곱하기 7에서 21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알고 있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한 것으로 계산해도 얘와 같다. 즉 얘랑 둘이 곱하면 6이 되고요. 또 얘랑 둘이 곱하면 15인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식 플러스를 하게 되더라도 요거 둘이 더해보면 21이 나오니까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게 되면서 즉 이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즉 다시 한번 요걸 식으로 적어보면 3 곱하기 2를 하게 되고 다시 3 곱하기 5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둘을 더해도 그 값이 서로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 분배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오호 여기에 지금 곱의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더하기 형태가 되어 있죠. 자, 이 우리가 수와 식에서는 요건 성립하지 않았죠. 만약에 3 더하기 2 곱하기 5를 하라 그러면 얘는 반드시 먼저 계산하고 즉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3에다가 10을 더해서 1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식은 성립하지 않았죠. 이렇게 분배는 성립하지 않았었죠. 이런 수와 문자 이런 데의 식에서는. 자, 해볼까요? 얘네 둘이 더해주게 되면 3 더하기 2, 또 얘네 둘이 더해주게 되면 3 더하기 5 그러면서 여기에 가운데 둘이 곱해주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얘는 6 곱하기 8이니까 48 그러면서 얘랑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울대수에서는 그것마저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A 더하기 하고 B 곱C 논리 합과 논리 곱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 경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 식 연산으로는 안 되지만 이 부울대수 논리에 관한 식은 얘네 둘이 더하고 즉 합의 연산을 하고요. 또 얘네 둘이 또 더하고 합의 연산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여기 곱의 연산을 하더라도 같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울대수 여기에서는 성립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요 식을 또 나타낸 식 있잖아요. 여기 합한 뒤에 곱을 한 상황에서도 얘네 둘이 곱하고 논리 곱을 하고 논리 곱을 한 뒤에 그 뒤에 더한 거죠. 그러니까 A와 B를 곱하고 A와 C를 논리 곱을 하고 그 뒤에 더한 것도 역시 성립한다. 즉 이거이면 이거가 성립하면 당연히 이거면 얘도 성립하고요. 또 이거면 얘가 성립한다는 건 당연히 요거면 얘도 성립한다. 역으로도 여기에서 여기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부울대수에서는 둘 다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죠. 이 수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경우는 성립하지 않았죠. 얘만 되고 그치? 분배 법칙이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면 인수분해 하듯이 요거 x로 이렇게 묶어내서 y와 y 바가 있죠. 그러니까 묶어내서 y와 y 바의 합으로 표현한 뒤에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y와 y 바의 논리 합 뭐였습니까? 요거는 1이었죠. 어떤 경우든 1이 나왔죠. y가 0일 때에도 어차피 여기 1이니까 1. y가 1일 때에도 어차피 0이면 그래도 1. 그래서 x와 1의 논리 곱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x로 얘를 간단히 할 수 있다. 이것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모로 간의 정리로 갑니다. 드모로 간의 정리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뭐 집합 시간에 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A와 B의 논리 합을 한 뒤에 그 전체의 부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각각의 부정이 돼버리죠. 오 여기 이 바라고 하는 부정이 그냥 이미지적으로 보면 둘이 쪼개져 버렸죠. 여기로 부정이 스며들어 버리고 얘로도 스며들어 버리면서 이 논리 합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 곱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 이것을 드모로 간의 정리다. 드모로 간의 법칙이다. 드모로 간의 정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A와 B의 논리 곱에 대해서 전체의 부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부정이 각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스며들어 버리죠. A의 부정, B의 부정, 그리고 여기에 곱이 논리 합으로 바뀐다. 이것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정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A 바와 더하기 B 바를 한 뒤에 또 그걸 다시 전체를 지금 얘를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제 원칙이고요. 여기 3번과 4번은 이걸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해본 건데, 요 맨 바깥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여기 부정을 각각으로 이렇게 부정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부정을 다시 한번 부정시키면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A가 되죠. 마찬가지로 B의 부정을 다시 한번 또 부정하게 되면 다시 B가 돼버리는 성질 때문에, 아하, 요 맨 바깥 위에 있는 요 바가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쪼개져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맨 위에 있는 요것이 지금 요거의 둘로 쪼개져 버리면서 됐고요. 여기 이제 합은 다시 뭐가 됩니까? 논리 곱으로 바꾼 것이 요것을 이렇게 바꾼 것이 드모르간의 정리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부정의 부정은 긍정 A가 돼버리니까 요거 A로 바꿔주고 요것도 그냥 B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역시 이 경우에도 맨 위에 있는 요 부정을 의미하는 바를 각각 이렇게 분리시키고 여기도 이거에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곱은 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A라고 쓸 수 있고 얘도 B라고 쓸 수 있어서 이렇게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반가상기라고 그래서요. 자, 다음에 진리표를 한번 보시는데요. 이 반가상기는 사실상 우리가 이진법에서 덧셈을 하는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진법 아시나요? 0, 0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 0을 더하면 0이 되죠. 또 0과 2를 더하면 1이 되죠. 또 1과 0을 더해도 얘도 1이 되죠. 1. 근데 1과 2를 더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이진법이니까 모든 자릿수를 0과 2를 이용해서만 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진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2가 아닙니다. 0과 1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자리는 이제 0이 돼버리면서 한 자리 올라가서 1이 돼버리죠. 1, 0이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가 이진법으로서의 2가 되는 거고요. 뭐 여기 그 다음 자리까지 표현하자면 여기 이제 0을 메꾸어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A, B를 이렇게 반가상기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과 0을 지금 여기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면 0과 0을 더하면 0, 0이 나오는 거죠.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 또 0, 1도 마찬가지죠. 0과 2를 더하게 되면 1의 자리 1이 되고요. 10의 자리는 그대로 0이 되어서 0, 1. 그리고 여기 1, 0도 자, A가 1이고 B가 0을 더해버리면 이쪽 1이 되고요. 어차피 여긴 0이니까. 그래서 0, 1. 그 다음에 1, 2를 더할 때에는 이제 1의 자리는 0이 돼버리고 한 자리 올려서 얘가 1이 되니까 여기가 1, 0 이렇게 되어서 이진법에서의 이런 덧셈과 같구나라고 하는 연산을 우리가 반가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진법에서 여기가 다음 자리, 여기가 1의 자리 이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분을 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일단 캐리부터 먼저 볼까요? 캐리의 이 진리값을 한번 보게 되면 둘이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그쵸? 둘 중에서 저거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0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이 캐리라고 하는 C라고 하는 값은 A, B의 AND 논리 곱이죠. AND 연산과 같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S는 보시면 같으면 0이고 둘이 다르면 1이고 다르면 1이고 또 같으니까 0이 돼버리면서 이게 다를 때만 1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exclusive or였죠. 그래서 여기 sum이라고 하는 이 진리값은 exclusive or고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이것은 A의 부정의 B 더하기 A의 B의 부정 요것과 같다. 즉 exclusive or가 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반가산기 회로를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지금 A와 B의 두 입력이 있다고 했을 때 S는 뭐라고요? exclusive or. 그래서 exclusive or가 요거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and니까 and 하나 그리고 exclusive or 그린 뒤에 A, B가 exclusive or로 들어가서 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A, B가 and를 통해서 C로 나가게 되면 이 A, B를 사실상 이진법으로 우리가 계산한 계산기를 사실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진법을 통한 계산기의 기본적인 원리회로 반가상기 회로를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